어떤 내용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야 돼요. 삼각형을 봤더니 이 길이가 나왔어. 이 각이 나왔어. 그럼 어디로 넘어가야 돼? 이 각이 나왔어. 그럼 어디로 넘어가? 이 변으로 넘어가든지 이 각으로 넘어가든지 그래야 돼요. 결정 조건으로 가야 돼요. 됐습니까? 삼각형에서 세 개의 조건이 나온 것은 우리는 문제가 쉬운 문제. 세 개의 조건이 나오면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다 쓸 수가 있으니까 조건 몇 개가 나오면 세 개가 나오면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두 개 나온 것들이 많아요.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고? 이것 또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거지. 그렇지? 우리가 주로 각 쪽으로 잘 안 가. 각으로 잘 안 가. 알겠어요? 우리 때는 사실 각으로 안 가도 돼. 각 건들기 어렵거든. 변은 잘 건들지만. 알겠나요? 근데 이제 다음에 미적분 할 때는 각을 많이 건드려야 됩니다. 각이 잘 안 들어서 못 푸니까. 지금은 이 변을 뭐라 놓고 문자를 놓고 그 문자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세 개를 아니까 우리는 얘를 구할 수 있다. 아니면 요 각을 구할 수 있다. 요 각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 계속. 도형 보는 연습을 계속 할 거라고. 이게 안 나왔어. 이게 있으면 우리는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가야 돼요. 됐지? 그래서 첫 번째는 도형에서 주어진 조건을 잘 이해한다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조건에서 주어졌는데 안 써준 것들이 있어. 조건에 있는데 내 눈에 안 보여. 틀린 그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라고. 조건에 주어졌는데 내 눈에 안 보여서 못 푸는 문제가 있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적 성질을 이용하든지 그다음에 특징들은 그대로 이용해서 써놓고 보면 다르다 이거지. 알겠나요? 이게 주어진 도형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쓰면서 문제를 풀 거고 막히면 문자를 놓고 갈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너희들도 선생님이 풀 때 선생님이 보면은 도형을 쉽게 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희들도 그렇게 풀어야 돼. 알겠나요? 도형은 계속 어려워집니다. 계속 어려워질 거야. 안 보이는 게 많아. 이게 지금 1등급 정도 된 것은 한 1.5 정도, 한 칸 반 정도 안 보여. 근데 실제 문제 너희들 풀다 보면 뭐 엔제나 좀 어려운 것들 문제 풀다 보면 막 이게 2커플, 3커플씩 있습니다. 하나씩 벗겨 내려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 어려운 문제들은. 뭔 말인지 알겠죠? 물론 최근에는 그런 문제를 좀 배제는 시키고 있어요. 도형 너무 어렵게 내지 말자. 알겠나요?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들 보면 아주 어려운 문제들 꽤 많이 있다 이거야. 자, 사인 법칙은 딱 요것만 자, 혹시라도 학교에서 뭐 공식 유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증명은 한번 해야 됩니다. 사인 법칙 증명은 어떻게 합니까? 얘를 각을 이렇게 원주각이 똑같다겠지?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서 요놈이 뭐가 돼? A 다시가 되면서 요 각하고 요 각이 같은 거죠. 그러면 요 각에 대해서 사인 값을 쓰는 거라고. 얘를 3번 움직인 거야. A도 한번 움직여보고 B도 한번 움직여보고 C도 움직여가지고 직각삼각형 3개를 만들면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가 등장할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식을 쓴다 이 말이겠죠. 이건 공식 유도고. 됐습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공식의 사용처가 필요해. 공식의 사용처는 2가지입니다. 요거랑 이 2가지야. 각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어요. 통식은 요 2가지를 사용을 할 거라고. 이 2가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남는 거를 구할 것이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빨간색 박스는 어떨 때 이용하냐? AA, BB야. AA, BB잖아. 각변, 대변, 대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변, 대각에 대한 얘기가 각이 나왔고 변이 나왔다라고 하면 요것이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야. 대변, 대각. 이렇게 표현하자고 연하게.
그러면 나머지 놈을 가지고 요렇게 시킬 거라고. 요렇게도 아니면 요렇게. 나온 조건이 대변 대각이 이렇게 나왔어. 마주보기 나왔어. 그럼 사인 법칙을 써먹을 수가 있다 이거지. 사인 법칙이 더 쉽게 보이니까 사인 법칙 보고 안 보이면 코사인 법칙 할 거야.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코사인 법칙이 훨씬 더 쓰임처가 많아. 쓰임새가 더 좋아. 식이 그러니 더 복잡하잖아. 에? 쓰임처가 좋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사인 법칙 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사인 법칙에 대한 거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면 뭐가 보여야 된다고? 대변 대각 이렇게가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에 너희들이 다음에 연습하면 항상 이 식을 쓸 건데 연습하면서 얘를 정리하는 연습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뭔 말이냐? 선생님은 그 너희들 풀이 적어줄 때 여백이 좁아가지고 그런 식을 쓰거든. 웬만하면 한 번에 식을 쓰려고 설명을 해줄 때 여백이 좁아. 지금 우리 학원에서 준 시험지들이 글씨체가 크고 B4에서 A4로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백이 생각보다는 좁은 편이야. 학교 시험지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연습을 통해서 시간을 좀 줄여라 이 말이야. 알겠지? 많이 보면 틀리니까. 자, 봅시다. 어떻게 쓸 거냐면, 자, A를 구해볼게요. 밑에 식, 빨간색 박스를 보고 쓰는 거야. A는 sin A가 오른쪽 넘어갔지. 됐지? A, 지금 요거 보고 나 A를 적는 거야. A는 B 곱하기 sin A, sin B야.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야 너희들이 기억이 오래 간다고 해서 이렇게 적어준 거야. A하고 B하고 비교를 할 거야. 양쪽에 있으니까 위치가 똑같아야 됩니다. 비교 위치가. A하고 sin A를 비교할 거야. 이 위치가 똑같아야 돼요. B하고 sin B를 비교할 거야. 한쪽에 있으니까 분모 분자로 들어가야 된다고. 뭐만 이해됩니까 지금? 어떻게 쓰는지 알겠어? 한 번 더 적어볼게요. sin A는 sin B 곱하기 A, B라고요. 맞나요? 아니, 지금 똑같이 적은 거야. 그냥 나는 그냥 sin A랑 sin B랑 비교할 거고, sin A하고 A를 비교할 거고, sin B하고 B를 비교할 거고, A하고 B를 비교할 거고. 뭐만 한지 알겠니, 지금? 식이 어떻게 적은지 알겠어? 어? 이렇게 적는 연습을 해야 연산이 좀 더 빨라질 거라고 연습해가지고. 알겠어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괜찮아. 이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야. 문제를 풀면 있어서 요놈은 연산을 조금 그래도 생각을 하면서 써라고 이런 생각을 쓰는 거라고. 왜냐면 식의 모습이 나왔을 때 이렇게 쓰다 보면 식의 모습을 읽는데 좀 편하다고. 어? 너희들 문제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가 등장한다고. 뭐 sin A분의 sin B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지. A와 B가 뭐가 아닐 수도 있냐면 그 하나의 삼각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삼각형이 아닐 수도 있어. 여튼간에 요놈을 가지고 비교하라고 하면 바로 다른 B로 넘어갈 수 있으려면 평상시에 식연습을 하다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판단할 거야. 안 되면 한번 써놓고 다시 집어넣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알겠죠? 자, 두 번째 사인의 B가 지금 3개 이렇게 3개 나온 것은 대놓고 문제가 나온 거야. 3개짜리는 대놓고 나온 거고 뭐 요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요거는 안 적었어. 그냥 요것도 연습해. 왜냐면 요것 대신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뭐 요것도 표정식이 나와. R 구하시오 이런 문제 나오겠지. 그러면 이 sin A분의 A 이렇게 써야 된다고. 헷갈리면 요 공식만 쓰고 평상시 한 번씩 연습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좀 편하다 싶으면 계속 쓰는 거고 불편하다 싶으면 이거 쓰고 한 단계 더 넘어가면 되는 거야. 알았어요? 자, 여기서 보면 얘하고 얘의 B가 얘하고 얘의 B하고 같죠? 그러겠지? 그럼 이 식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네. 이쪽에다 적을게요. B분의 A는
사인 B분의 사인 A라고 적을 수도 있겠네. 맞나요? 근데 지금 요렇게 적는 B보다는 요렇게 적는 B가 편해. 왜 그러겠어? 얘는 지금 각의 사인값과 각하고 각이 아니야. 각의 사인값이야. 값이 변해졌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아 몰라? 몰라. 특수각 외에는 모르는 거야. 각은 알지만 각은 뭐 0도부터 90도 뭐 180도까지 가는데 그러면 사인값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몰라 해? 그러지? 그래서 이 값하고 이 값의 B가 이 값과 이 값의 P를 잘 판단이 안 섭니다. 근데 요놈은 변과 변이잖아. 사인값 사인의 B잖아. 그나마 좀 더 낫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것 대 이거는 이거의 사인값과 이거의 사인값의 P가 같다 이거야. 크로스잖아요. 요놈의 사인의 B가 나오면 요놈의 길이의 B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사인 법칙이 제일 많이 쓰여지는 내용입니다. 사인의 B를 가지고 길이의 B를 알려줬다. 길이의 B를 가지고 사인의 B를 알려줬다. 대신 어디?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대변 대각의 위치야. 이 세트야. 변하고 각하고 대변하고 대각이 세트야. 그림 자체가. 각하고 변의 길이를 각의 크기랑 변의 길이를 비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각을 어떤 조작을 시켰단 말이야. 각을 조작을 해서 P가 형성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됐어요? 그래서 이 각하고 변은 관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인 법칙도 그렇고 코사인 법칙도 마찬가지로 연결적인 고리가 있어. 그래서 공식이 틀 보면 이상하게 규칙적인 것 같아. 틀이 있어. 그 룰이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변 대각을 같은 문자로 넣고 관계를 설정을 한 거다고. 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에서 하나만 더 적어주면 사인 A, B가 나오면 마찬가지 사인 A, B가 나오면 바로 변으로 쓸 거야. 됐습니까? 대부분 문제가 각을 사인값을 변으로 가서 많이 풀었잖아요. 변을 각으로 가서 풀지는 잘 안 씁니다. 잘 모르니까. 알겠나요? 없다는 아니야. 잘은 안 쓴다. 알겠어요? 특수각이 아닌 이상은 거의 안 쓴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특수각적인 변의 B가 보인다 그러면 특수각을 쓸 수 있다. 알겠죠? 특수각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이 정도는 쓸 수 있다 이 말이겠지? 그 다음에 그래서 변을 각으로 옮겨지는 거. 또 요 B하고 똑같은 B는 어떤 B가 있어? 얘를 BC분의 1 있죠? A를 ABC로 나눴어. B를 AC분의 1이 나왔지? AB분의 1. 실제 문제에서는 요놈의 역수비가 나온 게 역수비로 간다는 생각이야. A 대 B 대 C랑 A, B, B, C, C의 B가 어떤 관계성이 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지. 알았어요? 기억해야 돼. A, B, C로 나눴다. A, B, C를 곱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다음은 코사인 법칙은 너무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기억을 꼭 하시고 최근에 이제 어떤 형태가 지금 보이고 있냐면 코사인 A를 뭘로 놓고 어떤 K로 놓고 안 보여주고 A제곱, B제곱, C제곱, BC 형태를 이렇게 적어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적어주는 형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 식을 K값은 이 BC분의 지금 뭐가 돼? 넘겨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이 K값이 비로소 코사인 A라는 것을 판단해라. 이런 식의 문제야. 그러지? 이 공식을 잘 읽어낼 수 있느냐 이거지. 공식을 정확하게 틀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해가 안 되면 틀 모습을 내가 아는 모습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수로 놔두고요. 자, 코사인 법칙 증명은 사인 법칙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데. 자, 이거 수선이고 요놈이 지금 B각이네요. B. 그럼 요놈이 지금 뭐가 돼? C 코사인 B. 요놈이 C 사인 B. 그러면 요쪽이 지금 A-C 코사인 B 이래 되겠지? 됐습니까? 요놈을 피타고라스를 쓰면 B의 제곱은 C제곱 사인 제곱 B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플러스 c제곱 코사인 제곱 b c제곱 사인 b c제곱 코사인 b 해서 요놈이 c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코사인 법칙이 증명이 되는 거야. 어떻게 증명하는지 알겠니? 어려운 증명 아니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됐어요? 어려운 증명 아니야. 대신 한 번씩 나오니까 지금 알려준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넓이가 꽤 많이 나오는데 넓이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돼야 될 사실이 뭐 요건 뭐야? 레이저본 반지름 나왔을 때 그림은 없네요. 레이저본의 반지름, 요 반지름이 나왔을 때 세변 길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지. 나머지 이런 공식들은 외우지 않아도 돼.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바꾸면 됩니다. 사인 법칙을 통해서. 우리 뭐만 알고 있어? 출발점이 달라서 그래. 얘랑 출발점이 달라. 얘하고 얘는 출발점이 달라. 얘의 출발점은 그냥 2분의 1 AB 사인 C에서 출발했다 이거지. 사인 C 대신에 뭐야 2R분의 C를 넣으면 요 모습이 나올 거고 AB 대신에 다른 걸 AB 대신에 2R 사인 A, 2R 사인 B를 넣으면 요 밑에 모습이 나온다 이 말이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모습이 눈팅을 해가지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 알겠어요?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니까. 알겠죠? 자, 가계 이등분선의 정리야. 가계 이등분 정리는 우리는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는 넓이 대 넓이. 뭐 다 아는 사실이겠네. 어차피. 그게 그거지. 가계 이등분 되면 아니 요것 대 요거는 넓이 비가 같다 이런 거네. 그러겠지? 자, 문제는 이제 각이 이등분 됐을 때 자, 각이 이등분 됐다와 각이 특수각이다는 다른 문제야. 그러지? 각이 2등분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 반각을 쓸 수가 없어. 절반각을. 됐어요? 하지만 이놈이 특수각이야. 30도나 45도나 60도나 2배, 60도, 120도 이런 각은 각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럼 식이 조금 다른 형태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각이 특수각이면 그 특수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는 소리야. 이 그림에 대해서 뭐 요것도 이거는 이것도 이거는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 보고 얘가 뭐이면 특수각이면 뭐 각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넓이를 이용해서 풉니다. 보통은. 질문이 보통 이 길이를 묻는 문제가 좀 많아. 그지? 넓이 더하기가 넓이가 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이게 특수각이 아니면 우리가 뭐야? 이 값을 계산할 수가 없잖아. 이 각을 계산할 수가 없어. 달라. 사인 세타와 사인 2세타는 다른 값이 떨어지니까 이용할 수가 없어. 그럼 뭘 이용할 거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두 가지 방법 중에 이걸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이놈을 세타하고 이놈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됐니? 그러면 이놈을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한다. 됐어요? 100% 아닙니다. 100% 아니야. 다른 거 이용할 수도 있어. 조건에 따라 달라. 요각과 요각이 뭔 각임을 이용한다? 보각임을 이용한다 이거야. 첫 번째 방법이고요. 또 이건 너희들 연습을 한번 해봐. 어떤 게 더 쉬운가? 요 삼각형. 쌤이 지금 요걸 이용한다는 것은 뭘 때문에? 이 각이 2등분 된 걸 가지고 이용을 한 거야. 각이 2등분이 됐다는 것은 당연히 요 각을 이용을 해야겠지. 그럼 요 각이 들어간 식을 꼭 적어줘야 돼. 각이 2등분 된 것을 쓸데없이 알려주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지? 물론 풀다 보면 쓸데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보통은 쓸데없는 건 안 줘. 그럼 요 각을 무조건 이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인 법칙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면 또는 요놈이 각이 들어왔으니까 뭐야? 요놈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 둘 중에 하나를 쓸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생각이야. 했어요? 자, 이 그림은 각이 2등분 된 것이 아니야.
그러지? 그럼 이 그림은 두 가지 방법을 쓸 거야. 요각 마찬가지로 보각이니까 이용할 수 있겠지. 또 하나는 요 삼각형의 요각하고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요각이 일치하니까 코사인 법칙 두 번 사용을 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요각 삼각형 요거 삼각형 두 개 각이 똑같으니까 코사인이 두 개의 식이 나오니까 거기에 미지수를 포함한 식을 만들어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를 풀다가 어떤 공식 형태가 나온다.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되지? 라고 나오면 어쩌면 우리는 외워두겠죠. 외워두겠지. 알겠지? 뭐까지 외워둬야 돼?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바까지 외워둬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이 중점 연결해서 세타, 코사인 세타를 물어보라고 했어. 그럼 이 세타는 모든 삼각형, 모든 정사각형 세타각이 똑같겠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린 풀고 요거를 외우더라고 일단. 뭐 달달달 외우란 것은 아니야. 왜냐면 그림을 내가 한 번 보면 외워두면 좋겠다라고 외웠겠지. 뭐 5분의 3 외워놨겠지. 그럼 당연히 까먹겠대. 그러지? 그럼 다음에 두 번째 나왔어. 또 봤어. 어딘가 또 나왔어. 또 나왔네? 그럼 또 그때 또 외워둔다 이거지. 그때는 좀 더 외워. 다음에 나오면 이제 무조건 더 외울 수 있겠지만 좀 더 외워두면 되겠지. 한 번 외워갖고 안 나오잖아 문제가. 이게 공식을 외워뒀는데 그때밖에 안 나와. 그럼 까먹겠지 당연히. 자주 나온 거면 좀 더 외워놔야 된다 이거지. 그럴싸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문제는 외워두면 도움이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실은 미적분을 이용해서 푸는 게 제일 쉽습니다, 실은. 뭘 이용해서 풀어? 미적을 이용해서 푸는 게 제일 쉽다고. 왜냐면 뭐가 나왔냐면, 요각은 쉬워 보여, 어려워 보여? 어려워 보이잖아요. 딱 봐도 어려워 보이잖아요. 요각은 쉬워 보이잖아. 얘가 1이고 얘가 2야. 얘가 루트 5고. 탄젠트에 대해서 나온 거야. 탄젠트 알파 각이 나온 거라고. 이 각이 나온 거라고.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이야. 그렇지? 그럼 세타 각은 어떻게 되는 거야? 90도에서 이 알파 각을 뺀 거라고. 이렇게 풀어야지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됐니? 그럼 너희들이 나는 미적을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나 같으면 삼각공식 있잖아. 공식들 있지. 덧셈 정리, 뺄셈, 2배각, 덧셈, 뺄셈, 2배각 세 가지만 외우면 돼. 알았어요? 뺄셈 몰라. 뺄셈 몰라도 돼. 그래서 2배각하고 덧셈만 알아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지금 가서 외워두고 미적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안 돼. 의미가 없어. 쓸데가 없어. 왜냐면 잘못 사용하면 낭패니까. 알겠나요? 그러지? 그리고 평상시 공부할 때 내가 미적 공식을 써서 풀었더라도 수험 방법을 풀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풀어봐야 돼. 그러지. 그래야 잘 써먹을 수 있어. 이거는 이렇게 써먹었더니 힘들었고 이렇게 써먹었더니 편하더라. 그럼 그렇게 써먹으면 되잖아. 알겠습니까? 예? 문제를 풀어는 쉬워야지. 더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면 안 되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문제는 굳이 이렇게 안 풀겠지. 뭐야? 왜 세타각이 힘들게 보이냐면 뭐 때문에 힘들게 보였어? 세타를 포함한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삼각형을 찾아야 되는데 삼각형을 찾아놓고 출발하는 거야. 삼각형을 봤더니 이 길이 어렵지 않네. 그럼 그렇게 푸는 거지. 그렇지? 삼각형이 잘 안 그려지거나 힘들어지는 문제, 조건 자체가 부족한 문제들은 이용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시죠? 공식 하나만 외워놓고 갑시다. 우리가 많이 나오는 특수각이
몇 도가 많이 나오냐면 75도가 꽤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와. 75도는 우리는 어떻게 푸냐면 75도를 30도와 45도를 쪼개서 문제를 풀어. 원래. 알겠니? 네. 평상시 그렇게 풀어야 해. 네. 공식은 외워두고 해. 사인 뭐만 외워두면 돼? 사인만 외워둘까요? 사인 75도를 외워둡시다. 자, 몇 도가 많이 나오냐면 15도. 특수각을 두 개를 더해서 나오는 각도. 15도 나오잖아. 45도에 30도 빼면 되니까. 60도에 45도 빼면 되니까. 됐나요? 75도. 됐나요? 뒤에 가면 몇 도 나오냐면 105도. 105도, 60도 더하기 45도. 이런 게 나와.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 중에서 15도하고 75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15도하고 75도는 뭐야? 여각이잖아. 90도 각이잖아. 그러지? 하나 더 외워두면 얘가 모르는 사람은 그런 값다 하고 있어. 이렇게 되네. 됐어요? 외워두자 이거야 그냥. 외워두자. 응? 이 중간 과정은 모르더라도 뭐만 외우면 돼. 사인 75도를 그냥 이렇게 외워두자 이 말이야. 알겠니? 됐어? 15도도 쉽게 나오나? (15도는) 여가 마이너스야. 쉽게 나오네. 사인 75도는 사인 15도는 45도에 30도 뺀 것이 나옵니다.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가 나오네요. 응? 이거는 그냥 외워두자 이거야. 써놓고 혹시 75도 나오면 나는 이걸 바로 쓰고 문제를 접근하자 이 말이고. 알았어요? 아주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 그림을 보다 보니까 원이 꽤 많이 나옵니다. 원이 나왔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름, 직각삼각형, 그다음에 원주각이 같다. 그러지? 뭐 원 안에 있는 마주보는 사각형의 각은 180도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겠지. 원주각, 중심각 이런 거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지? 원과 관련된 어떠한 비례적인 공식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 뭐 두 개의 길이 곱이 어떤 길이 곱과 같다는 거야. 원과 비례. 그러지? 28번 봐볼게요. 그림과 같이 반지름 3이래요. 수직으로 만나는 두 선분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읽고 있는 중이야. 수직으로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는, 수직으로 만나기만 하면 되네. 수직으로 만나. 어떻게 그렸냐는 것은 안 나눠줬어. 내 맘대로 그렸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지금 AD, BC 제곱의 합이네요. 이해됩니까 지금? 원에다가 두 선을 수직으로 그렸어. 제곱의 합을 구하래요. 수직으로 어떻게 그렸니?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안 나왔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구워도 되네? 내 마음대로 그어도 되네? 이렇게 그어도 되네? 여기가 R이지? 여기가 뭐야? 루트 2R이지? 여기도 루트 2R이네? 맞습니까? 그럼 제곱의 합은 얼마야? 제곱의 합은 4R 제곱이네? 맞나요? 그럼 요거 4R 제곱이면 요것이 이제 공식이 되는 거라고. 어떤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야 그러면? 수직으로 만나는 선분을 그었을 때
도형이 사각형이 나오는데 마주보는 마주보는 변의 제곱의 합이 일정하더라 이 말이네. 그러면 뭔 얘기 하는지는 알겠니? 이런 게 공식이라는 거야. 문제의 그림을 어떤 특징을 갖고 그린 게 아니고 어떤 요소를 갖고 그린 게 아니고 딱 수직 조건밖에 없어. 그리 케이스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온다 이 말이지. 이해되니? 이건 증명 안 했으니까 해봐야 돼 일단. 해보고 그럴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아무 말이 없어. 수직을 어떻게 그리냐는 말이 없어. 그럼 이 그림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 일단은 내가 어떻게 그렸다고? 수직으로 그렸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지. 그리고 대변 정확하게 사용해야지. 마주보는 변에 요것뿐만 아니라 요것도 마찬가지로 있단 소리네.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증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요 변의 제곱을 원하고 있어. 요 변의 제곱. 원의 하나의 현의 제곱을 원하고 있어. 외접원과 관계된 것은 사인 법칙입니다. 외접원과 관계된 건 뭐라고? 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 그럼 요놈과 사인 법칙, 요놈과 사인 법칙 연결을 시키려면 이 변하고 이 변이 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현재 이 변과 이 변은 동떨어졌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 현재로서는 없어. 선을 하나 그어봤습니다. 내가 선을 그었어요. 이쪽 코도 저쪽 코도 상관없다는 소리네. 그러면 이쪽 선은 요 삼각형에 대한 외접원에 대한 생각이야. 됐니? 이쪽 변은 요쪽 삼각형에 대한 외접원에 대한 생각이야. 그렇단 말은 요놈 각하고 요놈 각이 직각으로 보각이 된다, 여각이 된다 이 소리가 되네. 됐니? 그럼 요놈이 세타이면 요놈은 90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사인 법칙을 통해서 AD 제곱은 아까 AD가 뭐였어? 2R AD 변은 2R 사인 A입니다. AD는 2R 사인 세타라고 현재 제곱을 할 거야. 맞습니까? BC는 제곱을 하면 마찬가지로 2R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를 하겠지. 근데 얘는 뭐가 돼? 코사인이 되겠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에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4R 제곱이 된다 이 말이지. 그렇게 증명한 것이 나왔네요. 됐습니까? 뭘 가지고 얘기한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에 대한 거지. 그럼 그거에 대한 증명을 선생님 증명해 준 거고요. 필요하면 이제 외워두는 거고요. 평상시 그림 그려봐야 돼. 오래 안 걸리잖아. 이렇게 그려. 십자가 그리고 두 개 연결해서 제곱의 합. 요거 정도만 기억해 놓으면 되잖아. 됐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또 뭐가 있죠? 우리 피타고라스에서 배웠던 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뭘 배웠지? 십자가? 요거 아닌가? 요건가? 요건가? 아니야? 요거 아닌가? 피타고라스.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피타고라스 배운 것은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이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이네. 이거네. 수직을 만나는 것은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은 피타고라스 했던 거고요. 오케이. D 사인의 B를 못 넣은 거네. DAC 여기랑
DAB 요거에 대한 질문하는 거네. 사인의 B 그러겠지. 하나가 삼각형이 아닙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증명은 안 될 거야. 연결고리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겠지. 그 연결고리는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의 연결고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또는 요선입니다. 알겠지? 자, 32번도 지금 x가 나왔네. 정삼각형의 지금 3등분점의 x입니다. 됐어요? 그럼 요놈은 우리는 풀겠지. 3등분이 나와. 2등분은 안 나오겠네. 2등분 안 나오고 4등분은 나올 수 있겠고 4등분은 내 생각은 별로 안 나오고 3등분이 제일 그럴싸할 것 같아요. 5등분 나올 수도 있고 그럼 3등분 나오면 이것도 하나의 정삼각형 길이가 아무것도 안 나왔고 요놈에 대한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걷는 거지 답 나오면 하나 기억을 해놔도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뭔 얘기 하는지는 알겠니? 자, 52번 삼각형이 있는데 지금 AB 위에 D를 잡았고 BC 위에 E를 잡아서 연결했습니다. 삼각형이 2등분된대요. 다시 말해서 이쪽 삼각형하고 이쪽 삼각형은 뭐 짠다? 2등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2등분 되게끔 D를 나는 놓을 거다 이 말이야. 근데 D의 길이가 최소가 조금 나라 이 말이지. 뭐 어떻게 넣으면 될 거냐 이거지. 중요한 것은. 그러지? 이게 요거가 넓이가 요거랑 요거의 넓이의 B가 얘기를 해줄 거고 2분의 1 수도 있고 3분의 1일 수도 있고 뭐라고 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 D가 어떻게 놓일 때냐 이게 중요한 사실이겠지. 둘 중에 하나야. 직각 아니면 이렇게 이등변입니다. 보통 직각 아니면 이등변이라고. 알겠나요? 알았어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외워봅시다. 만약에 오케이 그러면 요 길이를 A라 놓고 요 길이를 B라 놨어요. 두 개가 이 비각이 일치를 하죠. 하나의 각이 일치하면 우리는 넓이 내는 공식이 쉽습니다. 넓이를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요놈을 전체를 뭐로 보면 3이 6으로 보면 요거는 AB가 됩니다. 맞습니까? 2분의 1 사인 세타 뺀 거야. 엄마 하나인 줄 알겠니? 뭘 구하는 거야? B만 구하는 거야. B. 이유다는 변 그래서 AB가 얼마가 나오면 되냐면 3이 나오면 B가 절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용할 수 있겠지 그래? 이 정도는. 됐어요? AB가 3이고 3일 때 우리가 원하는 이 길이를 X라고 합시다.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얘를 뭘 이용할 거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겠네요. X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B제곱 마이너스의 2배 AB의 코사인 B 코사인 B는 얼마냐면 3분의 1이에요. 요거네요 지금 X제곱이. 그래서 질문이 뭐야? 요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겠지. 근데 AB는 3 나왔고 요거 3 나왔지. 요놈이 최소값을 구하면 되니까 요놈을 뭐 산술기하 쓰겠네요. 됐니?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중에 부등호가 발생했고 그럼에 대한 최소값의 형태는 어떨 때냐면 A랑 B랑 같았을 때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요놈의 길이가 이등변 삼각형이 됐을 때다 이 말이고 AB가 같다는 말은 여기서 A제곱이 3이 되고 A가 루트 3이 되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D 최소값은 요놈의 대신에 루트 3 여기다 루트 3 해가지고 뭘 구하면 된다? 코사인 법칙 쓰면 답은 나온다. 쉽게 더 빨리 나온다 이거지. 지금 요건 소수령이고요. 알겠지? 어려운 식은 아니야.
3대 4로 내분한 점. 자, 이거부터 가볼게요. 자, A가 뭐야? A가 120도입니다. A가 지금 120도야. A가 120도라는 것은 특수각이네. 특수각, 여기는 60도, 60도. 그러지? 사이각, 넓이. 자, 특수각을 이용할 때 함부로 이용하면 안 되는 건지 뭐가 있냐면 각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거야. 근데 사인 60도하고 사인 120도는 같습니다. 사인 30도하고 사인 60도는 달라요. 사인 30도하고 사인 60도는 달라. 그렇지? 됐나요? 다시 말해서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는 요 넓이라고 이용을 할 건데 60도에 대해서는 요 각의 사인값, 요 각의 사인값, 요 각의 사인값이 다 같아. 그러면 생략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됐니? 원래는 생략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뭐만 생략할 수 있어? 2분의 1은 생략할 수 있겠지? 2분의 1 xg의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1 xy 사인 세타는 2분의 1 xy의 사인 2세타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기본적인 각의 이등분에 대해서는. 됐나요?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60도, 60도, 120도는 요 사인 값이 어쨌나? 같아지더라 이거야. 뭐가 틀렸다? 이름이 틀렸네. xg, yg. 됐니? 이 식은 이때만 나온 거야. 60도만 나온 거야. 60도, 60도, 120도만 나온 거야.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요거 곱한 거, 요거 곱한 것이 요거 곱한 거와 같아지는 단순한 논리가 발생한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그리고 기억을 봤더니 요놈이 요거네 xyz로 나눠졌네. 그래서 y분의 1 더하기 x분의 1이 뭐야? g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온다 이 말이네요. 이 식이 변형시켜서. 자, xy가 1이에요. xy가 1이란 말은 요 식에서 gx 더하기 y는 xy잖아요. 근데 xy가 얼마라고 했어? 1이라고 했지. 다시 말해서 g는 x 플러스 y분의 1이고 요놈이 산술기야. x 플러스 y가 이게 뭐 2 루트 xy보다 큰데 이렇게 됐겠네요. 이렇게 됐겠지. 역수니까 xy는 얼마다? 1이 돼서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 게네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밑에는 xy가 1인데 bc는 어디 있어? 요 길이네, 요 길이. 요 곱이 나왔고 요 길이 묻는 문제지. 뭘 이용한다?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120도에 대해서는 조금 쉬운 룰이 하나 있다 이거네. 그러지? 120도에 대해서는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것이고 누구? 이것분의 1 더하기 이것분의 1은 이것분의 1이다 이 말이네. 몇 도에 대해서만? 120도에 대해서만. 됐니? 평상식 적어보고 우리는 머릿속에 이 답은 얼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빨리 넘어가야지 그거. 풀기 싫으면 안 풀어도 돼. 뭐가 생각 안 나면 풀어야 돼. 풀이식이 잘 생각이 안 나. 답밖에 생각 안 나면 풀어봐야 돼. 현성아. 눈 풀지 말고. 내가 150이고 120, 200이야. 3대 4야. 3대 4란 말이 이 각을 2등분했다는 말을 거꾸로 해준 거네. 거꾸로 해준 거지. 뭐야? 이것분의 1, 이것분의 1은 이것분의 1과 같다. 이 말이 되겠지. 또는 이거 곱한 거, 이거 곱한 것이 이거 곱한 거 같다. 똑같은 식이야. 알겠니? 오케이. 다시 했다 합시다.